다음 아이템은 누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세 번째 아이템, 이 김건희 통화노치 가처분 심사. 이 법원의 판단은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이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이 법원이 오늘 양측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측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모습 보고 오시죠. 현재 이 사건에서 이 녹음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획을 한 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친한 관계가 된 후에 그 후에 매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이분은 일단 기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그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가담한다면 이는 반드시 큰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기자가 이 김건희 씨에게 어려운 상황이니 좀 도와주겠다, 친해져 보자라면서 사적 관계를 형성을 했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에서 나온 사적 대화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무리 기자라 하더라도 사적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할 경우에는 불법이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MBC 측에서는 이 김건희 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만큼 이 공적인 대상이다,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의 견해나 영향력은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고요. 이 판사가 사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MBC 측은 그런 부분은 드러냈다라면서 보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한 게 반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MBC 측은 충분한 반론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충분한 실질적인 반론권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도 답변만 있었을 뿐 방송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반론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양쪽의 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7시간 녹취 공개하냐 마냐를 이 결정을 하려면 녹취 내용이 뭔지를 재판부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보니까 기자도 물어보던데 오늘 이 녹취 재생하나요? 라고 물어보던데 재생했나요? 네,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MBC 측에서는 오늘 변론 과정에서 간단하게 방송 내용을 말하자면 이러면서 이 보도 내용을 일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측이 지금 얘기를 하면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의미가 없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일반 시민들도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기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서 보도 내용을 말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했고요. 아마 판사는 서면으로 받은 이런 의견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이 가처분 신문의 가장 좀 중요한 좀 쟁점이 되는 건 공익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대 쟁점인데요. 우선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만큼 이 공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중요한데요. 통화 녹음 내용이 어떤지, 또 최종적으로 방송되는 내용은 과연 공익적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에는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내용이 있거나 혹은 김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종적으로 어떻게 편집되고 이 편집된 내용이 방송되는 게 얼마나 공익적이냐, 이 부분이 최대 관건입니다. 사실 방송 가처분 금지는 어떤 사후의 조치가 아니라 아예 보도 자체를 막는 사전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예 인용된 판결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이 형수 욕설 이 녹음 파일 역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2005년에는 대기업 임원과 중앙 일간지의 고위 간부와 대화가 녹음됐던 이른바 이 안기부 X파일 역시 사실상 방송 금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에는 공익성은 인정을 해서 보도 자체, 취지는 보도해도 되지만 이런 테이프를 틀거나
이 대화를 인용해서 보도하거나 실명을 언급해선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가처분이라는 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안인 건데 이 결론이 언제 나나요? 네, 오늘 법원이 이례적으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오는 16일 일요일 MBC가 방송 예정인 만큼 좀 빠른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오후 4시까지 최종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이 최종적인 법원의 이 방침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의힘이 지금 뭐 가처분도 내고 오늘은 보니까 이 MBC를 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전 MBC를 찾아가서 집단 항의에 나섰고요. 여기에 네. 방송사 노조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맞서면서 몸싸움이 한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네, 결국 일부 의원들만 들어가서 이 도를 넘는 선거 개입이다, 편파 방송하지 말라라는 항의를 했고요. 네. 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취재 목적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돕겠다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시민단체들은 언론 탄압하지 마라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될 것을 그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뭐 가처분도 내고 MBC도 항의 방문하고 이게 좀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 네, 민주당은 이런 항의 방문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면서 비판에 나섰고요.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반응이 더 이상하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좀 이상해요. 먼저 김건희 씨가 어떤 특정 기자와 7시간을 몇 개월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이 방송을 막으려는 윤석열 캠프 측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할수록 이게 더 궁금해지고요. 예. 그래서 판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라면서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재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틀어야 공정한 것 아니냐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사실상 우리 당 윤석열 후보를 모욕하려는 이 시도는 바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될 것이고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공정하게 한다면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됩니다. 네, 김재원 의원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었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국민의힘 때문에 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는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막으려 할수록 더 궁금해진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네. 오늘 SNS에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려야 했을 사건을 가처분 신청을 해서 관심사로 만들어놨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막을 수 있겠냐. 윤석열만 수렁에 빠뜨리는 길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뭐 가처분 이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처분이 그래서 받아들여져서 MBC가 이걸 방송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서울의 소리 그 기자 입장에서는 이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소리 측은 만약에 방송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시간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이 녹취를 틀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오는 판결이 실제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금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서울의 소리 방송을 막을 수는 없는 판결입니다. 이 변호사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기된 가처분 소송은 상대방이 MBC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MBC와의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와는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새롭게 가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인용이 됐을 때 법원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1회 얼마 상당의 그런 위약금이라든지 벌금 같은 것들을 집행할 수 있게 판결이 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이 대화를 녹음한 기자와 그리고 서울의 소리 측에도 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서울의 소리 쪽에서 지금 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안을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의 소리가 뭐 입장을 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자라고 밝히고 진행된 통화 녹음이다. 정식적인 취재였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첫 통화 당시 기자 신분임을 밝혔고 게다가 통화한 횟수도 20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0번이 아니라 53번이나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통화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와 지난해 이제 6개월 동안 20번 정도 통화한 내용, 7시간 분량이 녹취된 게 맞습니까? 20번이 아니고요. 예. 53번입니다. 7시간 45분이고요. 처음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통화가 수십 차례 이뤄진 건 저도 어떤 기술적인 그런 통화 방법이 있었는지 참 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 김건희 씨와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아하. 그러면 나는 김건희 씨가 기겁을 하고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다. 지금 이 서울의 소리 쪽에서는 나도 그렇지만 김건희 씨도 뭔가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뭐 50번이 넘게 통화한 거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해설위원 두 분한테 모두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 녹취 공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먼저 이현정 위원님부터. 일단 저희들 기자들이 보통 취재를 할 때는요. 일단 녹취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리고 그 보도를 할 경우에 이거를 보도해도 되느냐 여부를 묻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서 일단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지금 이 전후 과정을 보면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제 기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마 촬영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제 열린 공감 TV라고 거기에 있는 PD분이 이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처음에 이걸 할 때 자기가 좀 미끼를 던졌다.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자료를 몇 가지를 전달해 주면서 안심을 샀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녹취를 한다는 사실을 자기들끼리 공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 같은 경우는 좀 본인들이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이걸 보도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갖고 보도하는 것은 저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른 매체가 받아서 했을 경우에 지금 서울의 소리는 본인들이 이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MBC에다 넘겼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과연 MBC가 얼마만큼의 어떤 검증과 또 이 김건희 측, 즉 상대방에 대한 어떤 확인 절차
왜냐하면 김건희 측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내가 취재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동안 나한테 유리한 자료를 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인간적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거를 꾸준히 전달하는 과정이었다. 그 통화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취재와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적인 통화 내용을 그걸 제3자한테 던져서 그 사람이 보도한다 그러면 네. 이게 과연 아무리 지금 대선 전이라고 하지만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MBC가 아마 이거는 좀 판단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들고 한다라면 저는 이 직접 통화한 서울의 소리치기 먼저 공개를 하고 이거를 MBC가 인용 보도하는 저는 이런 방식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현종 의원께서는 뭐 MBC가 먼저 하기보다는 취재한 서울의 소리 쪽에서 먼저 방송을 하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MBC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네, 의견을 네. 주셨는데 이미 현실은 MBC 쪽에서 받아서 이제 하겠다고 일요일 예고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쟁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냐 아니면 사생활, 명예에 대한 보호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네네. 보통의 경우는 알 권리를 보통 법원이 많이 손을 들어줍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게 과거와 좀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취재윤리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이현종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물론 기자라는 걸 먼저 서울의 소리 쪽에서 밝히고 뭐 대화를 시도했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기자라는 것을 밝혔지만 취재 목적이라고 밝히진 않고 그 김건희 씨 쪽과 소송을 오랫동안 벌여온 정대택식 대응 관련 조언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취재가 아니고 내 편이구다라고 자칫 오인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원이 판단한다면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알 권리냐 뭐 사생활 침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재윤리라는 부분도 아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일단 MBC는 받아들일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했죠. 공영방송사로서. 다만 이제 만약에 방송 불가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리 쪽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공개를 하면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형수 욕설 파일도 그렇지만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그 해석을 하길 뭐라 그랬냐면 편집된 본이 아니라 풀 영상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MBC의 그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울의 소리에서 풀 영상, 7시간 풀 영상을 먼저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보고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더 이제 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가처분 금지가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리가 만약에 풀 영상을 공개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아마 소송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걸겠죠. 그렇다면 그 책임은 또 이제 서울의 소리가 져야 될 걸로 보고 다만 이렇게나 저렇게나 볼 때 제가 보기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통화 녹취록은 공개될 운명에 처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공개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처럼 저도 뭐가 맞다라고 이것저것 들어봐야 되겠죠. 법원은 통화 녹취록까지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자신은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판단을 좀 보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현종 위원께서는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취재한 그러면 서울의 소리가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쨌거나 가처분 결과가 오늘 중에 이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